교과서 40페이지 지록유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래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진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조고가 있었는데,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황제의 첫째 아들 부소를 죽이고 어린 둘째 호해를 황제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고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내 말을 따르지 않은 신하들을 어떻게 가려낸다, 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하나의 술수를 생각해냅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 좋은 말을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승상이 잘못 알고 있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시오. 이것은 사슴이오. 라고 하자 끝까지 조고는 이것을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허, 사슴을 보고 말이라니. 다른 대신들이 보기에는 어떻소? 이것이 사슴이오, 말이오. 라고 하니 어떤 신하들은 말로 보입니다, 폐하. 라고 하고 어떤 신하들은 폐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틀림없이 사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들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로구나. 라고 하고 나중에 이 신하들만 골라서 죽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서 지록유마를 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자는 무슨 지자냐면 가리킬 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록자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사슴의 뿔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외웠어요. 사슴 록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진위라고 할 때 위자, 거짓위자 오른쪽에 있던 한자였어요. 할위자였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말마,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겉뜻 볼게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속뜻 써볼게요. 속뜻은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겉뜻을 보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초나라의 진영까지 쳐들어온 한나라 병사들은 초나라의 왕은 포위됐다. 어서 나와 항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항우는 밖을 나오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나라 병사들은 초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가. 아, 우리나라 병사들이 다 붙잡혀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내 운명도 여기에서 막이 내리는가 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자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면 조가를 볼게요. 사자는 넉사자이고요. 면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면자가 무슨 면자냐면 얼굴 면자예요. 원래는 이제 면상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쓰이냐면 사방에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면 면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면자에 별표 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초자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많이 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잘 못 외웠던 친구들은 이 나무목을 초자가 써져 있다고 외운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초초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서. 가짜는 기억하죠? 가요할 때 봤던 그 가짜였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겉뜻부터 사용해 볼게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림. 이렇게 되고요. 속뜻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해석이 되겠죠. 사방의 면에서 초나의 노래가 들린다. 이렇게 되니까요. 다음 거 볼게요. 유방이 한신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네가 보기에 내 능력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니까 폐하께서는 10만 군산을 거느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그럼 한신 자네의 능력은 어떠한가? 물어보니 폐하, 저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하니 유방 자체에서는 기분이 조금 나빴나 봐요. 자네가 그토록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왜 나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한신이 한신답게 저는 많은 군사를 통솔할 능력이 있지만 폐하께서는 저와 같은 장군을 통솔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해서 마음을 풀게 하죠. 다다익선이에요. 다. 익자 좀 잘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돼요. 8팔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긋고 다시 8팔자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릇 명자를 딱 완성하면 돼요. 이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더해놨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대요. 그 다음에 선자 볼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늘 다자는 쉬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더할 익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자는 이 한자인 것 같아요. 선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갈게요. 선자의 뜻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많이 설명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는 착하다인 것 같아요. 그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 고3 애들 잘하고 있죠? 잘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좋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해석이 여기서 뭘로 되냐? 좋다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겉뜻부터 써볼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얘는 속뜻과 겉뜻이 같은 뜻으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 순서가 그대로 가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이렇게 가죠. 다음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이제 필요 없어진 한신을 처리할 국리를 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신이 반역을 꾀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얼른 대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제후들이여, 이 나라 장군 한신이 반역을 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합쳐 반역자를 체포해 주시오! 라고 하죠. 그러자 바로 너를 반역죄로 체포하겠다! 한신을 잡아와요. 한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삼키고 적을 물리친 후에는 공신이 죽는다더니 과연 이제 내가 잡아먹히는구나 라고 하죠. 그 장면에서 나온 부분이 이 토사구팽인데요. 토자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토, 사, 구, 팽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토자는 토끼 토자이고요. 사자는 저번에도 봤듯이 죽을 사자예요. 구자는 한 번만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있는 이 부분이 있고 오른쪽 이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조금만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뭐랑 달라요? 이 손숫자랑 달라요. 그래서 이 한자는 이렇게 써져서 나중에 개견자가 되는 한자고요. 얘는 손숫자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인 한자는 구절구자예요. 그래서 글귀구자라고 사용되죠. 구자음이 떨어지고요. 앞에 있는 개의 뜻이 개의 구자로 떨어지죠. 그리고 얘는 점화시켜놨다고 생각하고 외워볼래요? 불이거든요. 점 4개가. 그래서 불을 딱 점화시켜놨어요. 뭘 하려고? 삶으려고요. 그래서 삶을 팽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겉뜻을 먼저 써보자면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삼긴다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삼긴다의 뜻은 밑에 써놓을게요. 삼는다의 피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글에도 보면은 삼긴다라고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삼는다의 피동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뜻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에는 야박하게 버림.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가 그대로 해석이 되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킨다. 이렇게 1, 2, 3, 4로 그대로 해석이 된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